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발견한 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1989년에 전교조를 한번 해산시켰었는데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다시 이제 합법화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교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가 구축해 놓은 이 진지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진지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이태리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생각해낸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는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뒤집어엎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농민한테 농민을 끌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보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자유민주 체제에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혁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먼저 그거를 생각을 바꿔놔야 되겠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식화합니다. 의식화. 그 각 분야를 언론, 문화, 예술 뭐 할 것 없이 각 분야를 전부 의식화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폭력혁명 대신에 의식화된 그런 그 민중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로 정권을 장악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 그래 각 분야의 진지를 구축한다. 그래서 한 것이 이를테면은 진지론인데, 그 진지론을 어떻게 깰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교조 분야의 교육 쪽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전부 다들 원래는 자유민주주의 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산주의로 지향하는 목적을 공산주의로 바꿔야 되는데, 학생들을 그냥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의 교육에 공산주의는 나쁜 거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그게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좌경 이념자들은 무조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사기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상은 공산주의이면서 공산주의가 아닌 척하게 저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들여놓은 것이 참교육이라는 이론입니다. 참교육. 참교육을 듣고 어느 학부모가 저게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거구나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죠. 특히 전교조가 처음 나타난 1989년 무렵에는 우리나라 교육계에 진짜로 뭐 촌지라든지 또 뭐 학생들 선생님이 구타를 한다든지, 또 순전히 입시위주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교육의 구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때 딱 참교육이라는 말을 들이대니까 학부모들은 이거는 여태까지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 그러니까 매질도 하지 않고 촌지도 안 받고 또 입시 위주가 아닌 인성 위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뜻인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참교육이 정의에 대해서 전교조 선생님들은 한 번도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만 참교육이라고 했지 그 참교육이 내용이 뭐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참교육이 실제는 뭐겠습니까? 참교육이라는 것은 일본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일본 교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참 진짜 진교육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참교육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 교육은 왜 거짓 교육이고 지네들이 왜 참교육이냐?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은 종전의 교육은 이 학생들 대부분은 민중계급의 자식이고 또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그 중에서 부르주아가 될 사람들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민중계급이 될 텐데 민중계급의 자식이고 앞으로 민중계급이 될 학생들한테 자본주의 교육,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교육이다. 이거 가짜 교육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교육이냐? 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교육,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교육,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민중혁명 투사로 기르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제가 애국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제가 2006년도에 검찰을 퇴직을 하면서 나올 때 보니까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설 이런 인류 메이저 신문의 사설들이 전교조에 대해서 폐해를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루빨리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뭡니까? 민중혁명 역량을 키우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두면은 매년 몇십만 명씩 공산주의자를 길러내는데 이거 체제 경쟁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 참교육의 실태를 알리려고 애국단체 활동을 시작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이라는 걸 처음 밝혀낼 때도 대검 공안부장님조차도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지금 전혀 지금 그 민중민주주의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전교조가 얘기하는 민중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저게 공산주의 교육이고 수령 1인 독재 체제로 가자는 교육인지 그 얘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제가 누차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입니다. 공산주의로는 전부 사기예요. 전부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일종의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든지 또 능력에 따라 이루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든지 또 계급이 없는 사회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에 대한 상식들은 전부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 이론들입니다. 그러면은 공산주의 지금 뭐 민중이 주의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왜 이게 민중이라는 말로 바뀌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1983년까지 불임 사건 재판할 때까지는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막 놓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다 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를 하면은 법정에서 판사한테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좌익들의 상층부에서 법정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법정투쟁 지침이 뭐냐면은 경찰에서 붙잡히면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자백을 했으면은 검찰에 가서는 전면 부인한다. 또 검찰에서 자백을 했어도 법원에 가서 또 전면 부인한다. 전부 이제 본문에 의한 자백이다. 이런 식으로 전면 부인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 이런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이 좌익들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공산주의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버렸을까요? 안 버리죠. 그래서 바꾼 이름이 민중민주주의입니다. 민중민주주의.
이거는 뭐 이것도 지가 머리를 쓴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인민을 민중으로만 바꿔가지고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공산주의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아니고 수령 1인 독재다로 가게 돼 있는 거다. 그게 진짜 이론이다. 실천 이론이다. 그러면 민중민주주의도 민중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것도 민중혁명이 성공하면은 노동자 이외에는 전부 털어버리고 그리고 권력에서 배제를 하고 결국은 노동자 중심의 국가를 만든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수령 1인 독재가 되도록 돼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어디를 봐도 노동자 농민이 주인 국가는 없습니다.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 제약은 관리도 못하는데 무슨 옛날에 소련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북한, 쿠바 공산주의 국가는 어느 공산주의 국가든지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잘 몰라가지고 공산주의가 이론은 옳은데 현실이 그게 따르지 못해서 전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산주의 이론은 이론 자체가 실천 이론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실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실천 이론에 들어가면은 계급 간의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말라. 농민에게는 절대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농민에게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되느냐? 농민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적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주아들과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누지 말라. 그러면 말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했는데 농민을 배제해 버리니까 이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해서 더 민주적이라는 말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럼 노동자는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실천 이론에 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수백만 수천만 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주권을 공산당에게 위임해야 된다. 그게 공산당 조직 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노동자 농민의 주권이라고 했다가 아까 농민을 빼버리고 노동자의 주권이라고 했다가 그 노동자의 주권마저 공산당에다가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권자는 공산당이고 노동자는 주권자가 아닌 겁니다. 이 주권이라는 건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 주권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 안에서 그 주권이 미치는 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공산당원들은 그럼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공산당원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중앙위원회에다가 다시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민주집중제 이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위원회는 그러면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중앙위원회도 수백 명이 있는데 중앙위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거를 정치국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그럼 정치국은 제대로 된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정치국원도 수십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정치국이 갖고 있는 그 주권을 수령 1인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산주의국가는 수령 1인만 주권을 가지고 아무도 주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수령 1인만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수령의 그 명령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가 된다, 주인이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천이도로 들어가면은 수령 1인만 주권자고 나머지는 전부 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나 뭐 이렇게 그 인민민주주의나 뭐 해봐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면은 바로 또 거기서 인민과 농민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노동자만 남겼다가 다시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전교조가 가르치는 참교육이라는 거는 말은 자기네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참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참교육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민중이 주인 나라를 만드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이 그 교육, 참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민중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왜 전교조라는 것을 만들었느냐? 전교조라는 것을 만들게 된 이유도 그 1986년쯤 되면은 전 대학가가 빨갛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완전히 의식화가 되는데 저희들은 공안기관에서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교조 내부에서는 이 좌익들 세계 내에서는 또 자기네들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불만이었냐면은 이렇게 대학생들을 전부 의식화를 시켜놨는데 왜 민중혁명이 성공이 안 되느냐? 지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벌였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4.19 혁명 때를 봐라. 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까지 전부 뛰어나왔다. 그래서 혁명이 성공하려면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거리로 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할 수 있느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대학생들은 스스로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파가 되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선생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전교조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의식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전교조라는 걸 만드는 것이 민중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참교육 내용도 바로 그렇게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이 전교조에서는 이 평가를 안 받으려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어느 조직이든지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평가를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교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전교조만 평가를 안 받겠다고 그러는 것이 너무 억지 같으니까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전교조도 평가를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전교조를 직접 연구한 사람이 들으면은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평가를 받으면은 학업 성적을 높이는 걸로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까?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준 걸로 민중혁명 역량이 얼마나 키워졌는가로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민중혁명 역량을 키우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학생들 학업 능력을 얼마나 키워줬느냐로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저 대변인 저기 미쳤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교조 중에서도 핵심 한 2,000명 정도가
이게 주동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노동조합에 신분 위탁을 하고 그러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게 우리가 전교조를 이적단체라고 그러고 전교조원들을 이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뭣도 모르고 전교조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이적 이념을 갖고 있지 않다. 나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산주의자들한테 심부름만 하면서 그러면서 전교조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처리를 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이적 이념도 없으면서 전교조에 가입이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윤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교조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학생들을 이념 교육을 시켜가지고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은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켜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저 진지를 어떻게 깨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뭉쳐져 있는 집단에서 그게 이제 학생들의 그게 이제 문화적 헤게모니였었는데 이 전교조 선생들에서 수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참교육 이념으로 문화적 헤게모니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어버린 문화적 헤게모니가 사실은 저게 말은 참교육으로 그럴듯하지만 저게 공산주의 이념 교육이다. 공산주의 만드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참교육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또 이미 그런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줘야 저 교육계의 그 참교육의 진지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국사를 해도 우리 그동안에 이제 국사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동안에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사를 배우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국가다. 무슨 이승만 박정희가 다 친일파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교육은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고 북한의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려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지금 건국일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원래 8.15 광복절이라는 거는 독립기념일, 건국일이라는 뜻으로 첫해, 둘째까지는 건국기념일이라는 걸로 그렇게 기념이 됐었는데 무슨 어느 신문에서 잘못 보도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두 번째부터 5회 광복절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계속 여태까지 뒤틀려서 왔는데 1998년에 2018년에 건국 그때가 70주년인가요? 2018년 70주년 건국 70주년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된 게 아니다. 1919년 4월 13일인가요? 저기 임시정부 수립일이 우리나라 건국일이다. 그래가지고 2019년에 건국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할 테니까 2018년에는 건국 70주년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9년 4월 달에 그런 건국 100주년을 남북이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서는 3.1운동도 인정 안 하고 상해 임시정부도 인정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건국일도 없어져 버리고
19년 그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도 이게 없어져 버리고 우리나라는 건국일이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 왜 이런 장난질을 하느냐? 문재인이나 이 좌익 세력들이 하는 일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은 이런 정통성 있는 정부가 아니다. 북한이 정통성 있는 정부다. 이걸 지금 주장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하는 거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젊은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북한 아니 저기 이 좌익들이 그동안 쌓아나온 진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분야를 다 해도 다 이 좌익들이 그런 거짓말로 가짜 저거를 담론을 잡아서 쟤네들이 세계문의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쟤네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를 일러주어서 그것이 결국은 북한식 공산주의로 가자라는 주장이다. 이런 거를 알려줘야 이 지금 대한민국에 깔아놓은 이 진지들을 돌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질문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해주세요. 예, 저기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저기 그 문재인이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그 방역 그 행동의 일환으로 아까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그를 부정하고 예산을 영원을 썼는데요. 이 그 문재인의 그 이런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에서 그런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 이런 것에 대한 그 고소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한번 그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체제를 마음대로 바꿔도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는 건 반역죄거든요. 그건 내란죄고 국가보안법상 방주가단체 구성죄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체를 포괄해서 고발하는 데는 없어도 많은 단체들이 뭐 9.19 합의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재인을 여러 군데서 고발을 많이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고발하면 뭐니까 수사를 안 하는데, 근데 도대체 이제 그런 인식이 그런 걸 알고 있는 뭐 검사라든지 수사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이 공안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 할배 취급을 해놔가지고 지금 공안 검사들이 그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참 문제입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정부 정교조를 반대하는 조합이나 단체를 왜 학교에서는 못 만드는 건가요? 전교조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자유노조인가 뭐 그런 게 있고, 또 사실상 교총이 전교조에 맞서는 역할을 하는데 다들 전교조에 기가 죽어가지고 워낙 저 사람들이 극악스럽기 때문에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전교조에 맞서겠다고 하는 단체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진 합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우리 우파 정당들이 통합하는 방법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좀 살아있습니까? 폐기되는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 폐지는 안 됐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해서 지금 합헌인지 여부가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요새가 굉장히 중요한 때고 국가보안법을 좀 지키느라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것보다도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검수완박하는 거 보셨죠? 지네들 수사 못하게 하느라고 법을 없애든지 법을 안 없애면은 수사기관을 없애버리든지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아직은 안 뺏었지만 2024년 1월부터는 수사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그 옛날 기무사도 지금 없애버렸죠. 지금 경찰 뭐 보안국은 이따가 저기 뭐 유동열 연구관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엄청난 짐을 지어지고도 인원은 더 줄이고 기구도 축소하고 그래서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줍느냐면 예. 전남 강주인 포함면에 가면은 그 본문이가 목사가 들어온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들 입학할 때 졸업할 때 평양에서 축사 다 이루어주고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덕현고등학교 건물은 학교에는 교실마다 김일성이 사진이 다 붙어 있다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좀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 지금 검수완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제범죄, 공무원범죄 빼놓고는 수사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늑봉학교 이런 데서 아무리 좌익 인형을 가르쳐도 검찰은 거기 수사권이 없습니다.